오늘 웨비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하이 콘텐트 스크리닝의 개념과 저희 MD사의 퍼스널 이미지 애널라이저인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에 탑재된 분석 모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활용 예시를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 줄여서 HC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HCS 시스템은 마이크로스코프 이너 박스라고도 불리며 왼편에 보시는 전통적인 현미경의 형태가 아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박스 안에 현미경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형태의 장비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세포 단위에서의 생물학적 활성을 측정하는 이미지 스크리닝 기법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일반 현미경하고 달리 이미지 획득의 자동화와 정량적인 이미지 분석 기능이 결합되어 동일한 분석 조건에서 샘플 처리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이미징 장비와 크게 차별화된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개별세포 수준에서 편향되지 않은 멀티 파라미터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 있으시고 생물학적 현상의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엔 HCS에서 더 나아가 셀 페인팅 등을 이용한 수백, 수천에 달하는 세포의 표현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하이스루프 프로파일링, 줄여서 HTP라 불리는 더 넓은 개념 정도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HCS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시거나 HCS의 장점을 쉽고 간단하게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걸맞는 자동화 이미징 솔루션인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를 활용한 분석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장비 활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드리기에 앞서 왜 세포 이미징을 기반으로 한 스크리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분석 장비들은 생물학적 기전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간접적으로 효소 및 단백질 등의 부산물을 정성하거나 정량하여서 기전을 유추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셀룰러 이미징의 이점을 설명드리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와 현미경을 사용한 셀룰러 이미징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리더를 사용하면 보통 한 웰의 총 형광색인 Relative Fluorescence Unit, 즉 RFU로 대변되는 하나의 판독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셀룰러 이미징을 사용하면 하나의 웰을 대변하는 통합된 수치가 아니라 훨씬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획득한 이미지를 통해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에서 얻을 수 있는 토탈 인텐시티를 포함하여서 개별 개체인 세포의 형광 세기도 측정하실 수 있고 세포의 형태, 세포 내부의 정보 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웰 간의 수치 비교뿐만 아니라 그 웰을 이루고 있는 개별 개체의 데이터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기전에 대한 정보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사용하면 세포의 형태 또는 세포 내를 직접 관찰해 얻은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생물학적 활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현미경과 같은 이미지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HCS 장비인 이미지 익스프레스 시스템이 어떤 효용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존의 현미경을 사용할 경우 샘플을 획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연구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미경의 광학 조건 및 필터를 설정하고 원하는 영역을 찾아 포커스를 설정해야 하나의 이미지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나면 또 다른 이미지를 또다시 광학 조건을 설정하고 필터를 설정하여서 원하는 영역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은 모든 샘플에 대한 이미지를 다 얻을 때까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의 필요성은 이미지를 사용해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시기도 전에 이미 이미지 획득에 연구자의 수고와 시간을 상당 부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같이 매뉴얼로 이미지를 획득하면 각 샘플마다 조건을 새로 잡아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샘플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했다는 보증을 할 수가 없어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시한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해결책으로 저희 자동화 이미지 장비인 이미지 익스프레스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설정한 프로토콜에 맞춰 자동으로 샘플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샘플에 대한 이미지를 동일한 조건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된 결과는 같은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양한 분석 툴을 이용해 분석이 가능하며 얻은 결과는 힙맵, 바그래프, 스캐터 플롯 같은 형식으로 결과의 유의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기존의 방식보다 연구자분들의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다량 샘플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HCS를 통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샘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편향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포 단위에서 질병 모델 구현을 통해 더 높은 생리적 관련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세포 단위에서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형태학적 분석 등을 통해서 깊은 생물학적 통찰력을 획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이미지 익스프레스 시스템은 5개의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개별 랩에서 쉽고 간단하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를 활용한 분석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코는 오토포커스를 통해 HCS의 특징인 자동화 이미징이 가능하고 25개의 프리컨피겨 모듈 탑재를 통해 이미지의 수치화 및 통계 도입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 자동화 세포 이미징 시스템은 와이드 필드를 기반으로 하며 2.5x부터 63x까지 6개의 폭넓은 배열 선택지가 있습니다. 형광 파장대는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채널, 형광 채널과 브라이트 필드 채널 총 5개 채널을 동시에 이미징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염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러 이미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획득 및 분석은 셀리포터 익스프레스, 줄여서 CRX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화면이 셀리포터 익스프레스 CRX 소프트웨어 화면을 캡처해 둔 것입니다. 랩웨어도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신데요. 96L부터 384L을 포함하는 멀티웰 플레이트, 챔버 슬라이드를 포함하는 슬라이드, 컬처 DC 등 다양한 랩웨어에 준비된 샘플을 이미징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와 산소 농도가 조절 가능한 라이브 이미징을 진행하실 수 있으셔서 일반적인 세포 배양 환경뿐만 아니고 하이폭시아 컨디션까지 구현하신 상태에서 라이브 이미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또한 디지털 컴포칼 기능을 통해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와이드 필드에서 보여주는 단점인 아웃포커스된 화상들을 바로잡아주는 알고리즘을 디지털 컴포칼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정교한 이미지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을 활용하면 노출 시간을 줄여도 정교한 이미지를 얻어서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예시와 같이 노출을 300ms에서 150ms로 줄여도 디지털 컴포칼 기능을 통해 긴 노출 시간을 통해 얻은 결과에 필적하는 품질의 이미지와 분석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Z 스태킹을 통해 찍은 여러 Z 단면의 이미지에서 초점이 가장 잘 맞는 부분을 찾아 하나로 합쳐주는 Z 프로젝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예시와 같이 두께가 두꺼운 샘플의 정교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예시 이미지는 제브라피쉬를 4X 오브젝티브를 사용해 50 마이크로미터의 간격으로 7장의 제스트 스택 이미지를 한 장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눈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을 보시는 싱글 플레인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루이드와 같은 3D 샘플도 베스트 포커스 Z 프로젝션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싱글 플레인으로 찍었을 때 초점면에서 벗어나 아웃포커스된 영역까지 초점이 맞춰진 이미지를 획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하여 보시면 경계면의 세포들이 초점이 맞아서 훨씬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를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Z스택의 경우 대물 렌즈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51장까지 이미지를 획득하여 프로젝션 이미징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셀 카운트, 엔지오제네시스, 셀 스코어링, 라이브 데드, 베지클 분석 등 다양한 분석 툴이 프리컨피겨되어 제공되어 쉽고 간단하게 수치화된 결과 도출이 가능하신데요. 보시는 다이어그램과 같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듈이 25가지 이상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하고 수치화에 활용하는 과정은 총 4단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획득한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는 핵과 사이토졸 등을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컴퓨터의 경우 픽셀당 인텐시티 값을 가지며 이러한 값이 모아져서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백그라운드와 분석할 물체를 구분하는 세그멘테이션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진 영역이 모두 수치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화 가능한 영역을 저희가 따로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통해 선정해 주시게 되시면 이 영역은 개수, 면적, 형광, 세기 등의 다양한 수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CSV 형식으로도 익스포트 하셔서 결과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어서 저희 CRX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제 해석 과정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하여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모듈인 셀 카운팅 모듈을 실제 CRX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식별하기 위해서 형광 세기, 그리고 최대 길이 3가지 파라미터를 설정함으로써 인식하기 원하는 영역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토나 매뉴얼로 진행하거나 직접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분석 영역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는 수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통해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분리된 영역에 대한 수치는 개수, 면적, 형광 세기 등의 결과값으로 환원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더 복잡한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분석 및 다양한 결과값을 활용하실 수 있는 더 복잡한 분석 모듈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우측에 수치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CRX를 사용하면 이미지라는 정성적인 데이터를 비교 분석이 용이한 정량적 데이터로 쉽게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세포 수준으로 확대하고 실행한 분석에 해당하는 분석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토글키를 이용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샘플에 대한 데이터와 샘플별 분석 정보를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피코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아래와 같이 샘플 타입별 또는 분석 타입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샘플 타입별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시면 기본 마이크로플레이트에 준비된 형광 샘플뿐만 아니라 티슈 섹션 이미징을 포함하는 슬라이드 스캐닝, 명시화 또는 형광을 이용한 셀 카운트, 셀 프롤리퍼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전체 모듈 동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3D 샘플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합니다. 분석 타입별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피코의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분석 모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셀 스코어링, 그래듈러리티, 아웃그로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형광 색이, 면적, 셀 개수 등의 수치 분석이 가능합니다. 셀 스코어링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세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듈러리티의 경우에는 그래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값, 아웃그로스는 셀 바디, 브랜치 등에 연관된 수치들을 추가적인 분석 결과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세포에서 서로 다른 마커를 발현하는 세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기법을 셀 스코어링 기법으로 지칭합니다. 셀 스코어링 기법은 4가지 형광 채널까지 한 번에 분석하실 수 있도록 각각의 분석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요. 브라이트 필드를 사용한 분석 모듈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은 살아있는 세포를 칼세인으로, 죽은 세포를 에티디움 호모다이머로 염색하여 라이브와 데드셀의 전체 구성을 측정하는 라이브 데드 어세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라이브 데드 어세이의 예시인데요. 오른쪽에 분석 마스크를 통해 텍사스 레드 형광을 발현하는 세포는 죽은 세포로, FITC 형광을 발현하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었고, 그렇게 그 세포의 구성을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카티셀의 암세포 사멸 효과를 보기 위해 수행한 라이브 데드 어세이에 대한 예시를 통해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총 3개의 그룹으로 untransduced T셀 그룹, 그리고 원하는 안티바디가 트랜스덕션된 카티셀 처리군, 그리고 어떠한 셀도 처리하지 않고, T셀도 처리하지 않고 암세포만 있는 컨트롤 셀을 10x 배율로 오버나잇 16시간 동안 2시간 간격으로 총 9번의 이미지 획득을 통해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CRX의 익스페리먼트 썸머리를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어떤 채널의 이미지가 어떤 조건으로 찍혔는지, 배율은 어떻게 되고 전체 플레이트 레이아웃 등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타임 포인트와 16시간 후인 마지막 타임 포인트를 비교했을 때 마지막 타임 포인트에서 죽은 셀을 표지한 빨간 형광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티셀이 처리된 샘플군에서 세포 사멸이 눈에 띄게 많이 일어났음을 썸네일 뷰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웰의 이미지와 분석 마스크를 확대하여 보시면 초기엔 칼세인, 살아있는 세포인 칼세인으로 염색된 살아있는 세포의 구성이 줄을 이루며 그 수치는 99%에 육박하다가 후에 세포 사멸이 많이 일어나서 에티디움 호모다이머 시그널이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동일한 분석을 이용하면 살아있는 세포 58.7%, 죽어있는 세포 41.3%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분석 수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플레이트 레이아웃의 힙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 경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왼쪽의 썸네일 뷰와 죽은 세포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른쪽의 힙맵의 그래프가 동일한 양상을, 통일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마스크를 통해 얻은 각 웰별 분석값이나 웰 안의 개별 세포의 분석값은 수치화되어 위와 같이 테이블로 나타나실 수 있으며 이 테이블은 엑셀로 바로 출력하여서 추가적인 결과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세포를 염색하는 다이에 염색된 세포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카티셀을 처리한 곳에서 죽은 세포가 컨트롤에 대비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실험은 듀플리케이트를 통해 실험의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살아있는 세포를 표시하는 FITC 시그널을 표시하는 세포의 개수를 시간에 따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앞에 죽은 세포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T셀과 전립선 암세포를 함께 콜컬처하여 T셀의 암세포 사멸 유도 과정을 피코의 타임랩스 기능으로 촬영하여서 동영상을 제작한 예시입니다. T셀이 암세포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샘플을 활용한 예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예시는 튜머 인필트레이션 어세이입니다. 유바텀 플레이트에서 키운 튜머로이드를 Z 프로젝션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타임랩스에 따라서 M체리로 표시된 튜머로이드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체리로 표시된 튜머로이드의 다양한 농도의 T세포를 처리하여서 시간에 따른 튜머로이드의 사멸 농도를 본 동영상입니다. 암세포의 사멸 정도는 M체리 형광의 총 형광 세기와 튜머로이드의 면적을 통해 비교하였습니다. T셀을 처리한 튜머로이드의 형광 세기와 면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셀 스코어링과 같은 기법을 통해 96웰 또는 384웰의 마이크로플레이트 전체를 빠르게 이미징하고 이와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여서 경향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장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코를 활용해 코컬처한 오가노이드를 이미징한 예시를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인 비멘티는 FITC 채널로, 췌장암세포는 사이토케라틴 TRITC 채널로 레이블하여서 40배율 오브젝티브와 Z 스태킹 그리고 디지털 컴포칼을 활용해 얻은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앞서 사용하였던 셀 스코어링 모듈을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분석 마스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가노이드가 얼마의 파이브로블라스트와 췌장암세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시면 키우시는 오가노이드 및 3D 샘플이 어떤 특성을 가진 세포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뉼러티 그룹에 속하는 분석 모듈은 세포 소기관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분석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도사이토시스, 인터널라이제이션, 라이소조멀 데그리데이션, 마이토콘드리아, 파고사이토시스, 오토파지 등의 모듈이 탑재되어 이미징과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고 피츠 앤 베지클 같은 분석 모듈을 활용하시면 원하는 그래뉼의 크기 및 세기를 피츠 그룹과 베지클 그룹으로 나눠서 설정하실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분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예로 오토파지 분석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포는 파란색 핵을 염색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오토파지 베지클 마커는 녹색으로 염색이 된 이미지입니다. 20x 배율 렌즈로 촬영된 이미지이고요. 파지티브 컨트롤에서 녹색으로 염색된 오토파지 베지클의 발현이 증가함을 이미징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오토파고즘을 정량하기 위해서 CRX 프리컨피겨 모듈 중 하나인 오토파지 모듈을 활용하여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만든 예시입니다. 그 모듈을 사용하면 하얀색 마스크로 오토파지 베지클을 인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토파지 베지클들을 정교하게 인식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분석 결과는 샘플의 그래뉼 개수를 X축으로, 그래뉼의 시그널 세기를 Y축으로 표시한 스캐터 플롯으로도 위와 같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뉼의 개수가 적고 발현량이 낮은 네거티브 컨트롤과 반대로 개수와 세기가 큰 포지티브 컨트롤의 분포도를 CRX 소프트웨어 상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실험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결과 공유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셉터 인터널라이제이션의 이미징과 분석의 예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리셉터 인터널라이제이션은 세포막에서 세포질로 활성화된 수용체의 이동을 측정하여서 특정 부류의 세포 표면 수용체의 활성화를 측정하는 시험법입니다. 리셉터 인터널라이제이션 분석을 통해 실험 화합물이 원하는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지 여부 또는 활성화 수준을 분석을 통해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인터널라이제이션 분석을 CRX 소프트웨어에서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할 이미지를 선택하면 원하는 분석 모듈을 우측 패널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널라이제이션 어세이 모듈을 선택하게 되면 핵과 그래뉼을 인식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토로 핵을 선택을 하면 형광 세기와 크기의 값을 그에 맞게 조정하게 되고 샘플의 핵을 인식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뉼 탭으로 넘어가면 그래뉼을 염색한 형광 채널을 선택하고 매뉴얼 방법을 통해 인식하길 원하는 영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게 됩니다. 이런 값을 기준으로 분석 모듈을 돌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통해 다양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된 그래뉼의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웰값 비교하면서 확인하여 양상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GPCR의 인터널라이제이션을 테스트한 예시입니다. GPCR의 사이클을 감지하기 위해 GFP 태그가 붙은 베타 어레스틴을 발현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세포를 활용하여 이미징을 진행을 한 예시이고요.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세포에서 베타 어레스틴이 세포질에 남아 있어서 오른쪽에 보신 것과 같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약물로 자극하게 되면 라이간드는 이제 GPCR에 결합하게 되고 엔도좀을 통해서 인터널라이제이션 됩니다. 이렇게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난 이미지를 왼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두 시험군을 CRX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분석하면 이미지의 인터널라이제이션 된 엔도좀의 작고 밝은 그래뉼을 분리 및 수치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셀에 딥레드 형광을 표지하는 라이소 트래커를 활용해 라이소좀을 측정한 어세이 예시입니다. 20배율의 렌즈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얻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이소좀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핵과 라이소좀을 염색한 형광 총 2개의 채널을 사용해 측정하였고 플레이트 레이아웃에서 이미징된 영역은 보시는 것과 같이 외곽을 위주로 이미징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Z스택 기능도 사용되었는데요. 2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촬영한 4장의 이미지 중에서 초점면이 가장 잘 맞는 면을 합치는 베스트 포커스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미징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널라이제이션 모드를 사용해 아래와 같은 파라미터를 통해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라이소좀을 표지하는 사이5 채널은 백그라운드보다 25 정도로 큰 형광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소 0.8에서 최대 5의 크기를 가진 그래뉼을 라이소좀으로 인식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핵의 경우는 다피 채널로 세기값은 368, 최소 8, 최대 41의 크기를 가진 오브젝트를 핵으로 인식하게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리스트의 메저먼트 값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얻은 헥스트로 염색된 핵과 딥레드 라이소트레코로 염색된 라이소좀의 이미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분석 모듈 및 설정한 파라미터를 통해 위와 같이 인식된 핵은 연두색으로, 라이소좀은 흰색으로 구분한 어널리시스 마스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널리시스 마스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시간에 따라 라이소좀이 변하는 양상을 보기 위해 타임랩스 이미징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10분 동안 45초의 간격으로 3개 외의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시간에 따른 라이소좀의 변화를 타임랩스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웃그로스 어세이에는 뉴라이트 아웃그로스와 엔지오제네시스 모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듈을 활용을 하면 뉴런 아웃그로스나 생성된 혈관의 길이, 개수, 직선도, 각도, 면적 등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뉴라이트 아웃그로스의 어세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 아웃그로스는 신경세포에서 뉴라이트가 뻗어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뉴라이트 아웃그로스를 위해 이미지를 찍고 분석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범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셀 바디가 되는 영역과 뉴라이트가 프로세스가 뻗어나가서 갈라지는 브랜치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얻은 신경세포나 프로세스 개수, 길이, 브랜치 포인트의 개수 등 정보를 주로 결과 분석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뉴라이트 아웃그로스 실험의 한 예시입니다. 본 실험은 DHR7이라 불리는 유전자가 신경세포의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지 기전을 보기 위해 설계된 실험이었습니다. 해당 유전자를 락아웃한 세포와 정상 세포주에 VPA라고 불리는 약물을 처리하여 신경세포의 발달 정도를 비교한 어세이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소개해드린 실험을 위해 CBEX 배율 렌즈를 통해 얻은 이미지이고요. 블루 시그널은 핵을 레이블링하고 있고 레드 시그널은 신경세포를 표지하고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탈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썸네일 뷰와 같습니다. 좌측 6개에는 정상세포주를 배양하고 오른쪽에는 낙가웃된 세포주를 배양을 하여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에 2개의 외래는 듀플리케이트로 약물을 처리하지 않고 4개의 외래는 각 세포주마다 VPA를 처리하여 뉴라이트 아웃그로스를 조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썸네일 뷰를 보시면 VPA 처리군에서 레드 시그널이 컨트롤군에 비해서 좀 더 높게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은 헉스트로 염색이 되어 있고 신경세포를 보기 위해 레드 베타튜블린으로 염색을 하였습니다. 왼쪽은 정상세포주, 오른쪽은 유전자가 낙아웃된 세포주이며 이 두 세포의 VPA를 처리한 세포군의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더 많은 프로세스가 뻗어나간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수치화로 진행하는 작업은 말씀드린 뉴라이트 아웃그로스 분석 모듈을 통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얻은 신경세포의 이미지에 이렇게 뉴라이트 아웃그로스 분석을 진행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분석 마스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셀 바디는 보라색, 프로세스는 그린, 그리고 프로세스가 갈라지는 브랜치는 노란색으로 구분을 하여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마스크를 통해 수치화한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해봤습니다. 왼쪽은 정상 세포주, 오른쪽은 유전자가 제거된 세포주의 뉴라이트 영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운데는 VPA를 처리한 실험군입니다. VPA를 처리했을 때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개수가, 세포당 프로세스 개수가 조금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파라미터 외에도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파라미터들에 대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전체 웰 단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파라미터들이고, 오른쪽은 개별 세포 하나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메저먼트 값들입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뉴라이트의 개수나 직선도 프로세스가 갈라진 브런치를 기점으로 2차로 뻗어나간 프로세스의 개수, 평균 각도 등을 산출하실 수 있으시고, 브랜치의 개수, 셀바디의 영역 등 다양한 결과 산출을 통해서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을 수치화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유의미한 해석들을 도출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혈관 신생합성을 확인한 예입니다. 엔지오제네시스 분석은 보통 하나의 형광 채널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길고 얇은 혈관을 나타내는 튜브와 튜브를 잇는 노드로 구분을 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위치한 이미지는 엔지오제네시스 분석을 위해 얻은 이미지이며, 아래는 분석 모듈을 돌려 얻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입니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자세히 확대한 이미지를 좌측 하단에서 확인해 보시면, 노드는 연두색으로, 튜브는 하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노란색 점으로 브랜치 포인트가 잡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RX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획득한 이미지를 보고 계시고요. 이 이미지를 분석한 분석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의 결과입니다.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는 웰 수준에서 튜브 랭스, 에어리아, 브랜치 포인트, 노드, 영역 등이 있으며, 개별 수준의 데이터도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메저먼트 값들을 확인하셔서 결과 해석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은 웰의 가장자리를 포함하게 진행하실 수도, 아니면 이제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설정을 자유자재로 하셔서 전체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 방법을 활용해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인 VGF 처리한 샘플의 시간에 따른 혈관 생성을 측정한 값과 약물을 처리했을 때의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VGF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된 혈관 길이가 길어지고, 약물을 처리할수록 혈관 생성이 저해되는 것을 길이가 길어지고 저해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미징 기반의 스크리닝 기초,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다뤄보았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3가지 분석 모듈의 활용 예시에 대해서도 각각 다뤄보았는데요. 피코는 이 분석들에 활용한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는 쉽고 간단하게 자동화 이미지 획득, 그리고 동시에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장비로 프리컨피겨된 다양한 분석들이 탑재되어서 간편하게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여서 이미지 획득하시고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지 익스프레스 피코를 활용한 분석 방법 및 예시를 소개드린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